오늘은 전편에서 살펴본 6가지에 이어서 나머지 6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버려야 할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특히 투자 초기에 나를 잡아서 손실로 이끌었던 투자 심리에 대해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다음 본인은 어떤지, 이런 마음으로 성급히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건지 등등 차분히 반성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는 부분은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형식의 편한 반말투로 진행을 할 거예요. 미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7번째,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당신이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주식은 9.75달러 바로 아래서 몇 년 동안 오르내리다가 4달러로 떨어진 다음 1달러로 곤두박질 친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10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단지 내면의 목소리가 10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그동안 고통스러운 투자를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주식은 더 살 만큼 그 회사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주식은 즉시 팔아야 한다고 스스로 일깨운다. 원칙 없는 매매를 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 많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원칙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세상에는 많은 투자 방법들이 있고 나름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지.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그러나 본인의 원칙과 매뉴얼 없이 오늘은 이 방법으로, 내일은 저 방법으로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가장 성과가 안 좋은 것 같아. 손절매가 옳다, 존버가 옳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자신만의 판단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투자를 해 나가야 실패를 줄이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무엇으로 판단을 해서 존버와 손절매를 결정할지를 평소 많은 공부와 경험으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원칙을 만들고 어떤 경우라도 일관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8번째, 걱정 없어.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야. 두 세대에 걸친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공익사업주가 절대 안전하다고 믿으며 성장했다. 사람들은 이 걱정거리 없는 주식을 대여금고에 곱게 넣어두고 배당만 받았다. 그런데 컨솔러데이티드 에디슨 같은 주식은 갑자기 방사능 문제가 일어나고 청구 요금 산정 기준 문제가 불거지면서 80% 폭락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을 즉시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틀림없이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끔찍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기업들은 역동적이다. 그리고 전망은 변한다. 보유하면서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은 세상에 없다. 모든 투자자들이 겪어보았을 거야. 가장 안전하다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믿었던 주식이 가장 안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준 경험.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았던 중국 빅테크 기업, 강한 성장성과 밝은 미래로 각광받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대표 국민주 삼성전자 등등. 주가는 수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거야. 투자 세계에서 불변한 것은 없어. 시시각각 모든 작은 변화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것도 투자를 망치지만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고 홀로 단절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투자의 성과를 망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 9번째,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또 있다. 멋진 사건을 기다리다 지쳐 그 종목을 포기하면 주식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기다리던 사건이 일어난다. 나는 이런 현상을 매도우 번영이라고 부른다. 머크는 모든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이 회사는 평균 연 14%로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했는데도 1972년에서 1981년 동안 주가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치거나 더 많은 움직임을 갈망해서 머크를 팔아버린 불행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회사의 스토리를 지켜보았다면 이들은 팔지 않았을 것이다.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나는 머크를 계속 보유했다. 내가 버는 돈은 대부분 투자한 지 3, 4년째 되는 주식에서 나온다. 머크만 좀 더 걸렸다.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를 처음 매료시켰던 스토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조만간 인내심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본인은 흥미를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시한다면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데 엄청난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이 유망하면 인내심은 보상받는다. 너와 나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이 기억에 남는 주식들이 있을 거야. 내 경우에는 시간을 잘 들여서 회사를 조사하고 나름 분석을 마친 뒤 남들이 그 주식을 알아보기 전 운 좋게 먼저 그 주식을 매수했지만 인내심의 부족으로 답답한 행보를 보이거나 일시적인 하락 조정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매도했던 주식이 상당 기간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봤더니 주가가 내가 처음 매수했던 가격의 몇 배가 되어 있는 거였지. 주변 투자자들이 다들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한 듯해. 글로 처음 매수를 결정할 때의 이유와 내가 생각하는 회사의 전망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살펴보면서 처음 매수 동기, 회사에 대한 전망 등의 변화가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한 본인에게 인내심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투자 세계에서 흔히 듣는 말이 주식 투자는 무거운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만큼 쉽게 결정하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신중함과 끈기 그리고 인내심이 기본이라는 거지. 10번째,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주당 50센트에 가진 돈을 모두 크라운 코크 앤드 실에 투자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훨씬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당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라.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 방금 크라운 코크 앤드 실을 사지 않아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신은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내 친구들은 매일 뉴욕 증권 거래소의 10루타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종목들을 사지 않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자학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실로 여기는 태도는 주식 투자의 생산적인 태도가 아니다. 사실은 화만 돋굴 뿐이다. 주식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당신은 대박 종목들을 더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게 되고 머지않아 수억, 수조 달러를 손해봤다고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당신의 주식을 모두 팔고 시장에서 빠져나왔는데 단 하루 만에 시장이 100포인트 상승한다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나는 방금 1100억 달러를 손해봤어. 이런 사고방식이 가장 나쁜 것은 사람들이 손해를 만회하려고 사지 말아야 하는 주식을 사게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런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대개 실제로 손실을 입게 된다. 주식 투자는 남을 이겨야 하는 스포츠 시합이 아니야. 대학 입시처럼 다른 사람들과 본인의 점수를 비교해서 성패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 경쟁의식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느껴져. 시기심과 질투심은 점점 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빨리 뒤처진 성과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본인만의 압박감을 가지도록 만들지. 그래서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본인만의 방법을 무너뜨리고 더 위험하지만 더 많은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대상에 빠져들게 만들게 돼. 결과는 10중 8구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 주식 투자는 누구와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실력을 쌓아가고 경험을 통해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차근히 성과를 장기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11번째, 꽁 대신 닭이라도 잡아라. 제2의 암흑에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드물다. 위대한 기업 토이저러스를 놓친 다음 대신 신통치 않은 기업 그린먼 브라더스를 샀다면 당신은 실수를 악화시킨 셈이다. 실제로 첫 번째 실수에서는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두 번째 실수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홈디포를 싸게 사지 못해서 대신 제2의 홈디포 스카티스를 샀다면 시총팔고 또 다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홈디포는 기업 공개 이후 25배 올랐지만 스카티스는 겨우 25에서 30% 올라서 같은 기간 시장보다도 뒤처졌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원래의 우량 기업을 조금 비싸게 사는 편이 제2의 아무개를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 12번째, 주가가 올랐으니 내가 맞았고 주가가 내렸으니 내가 틀렸다. 내가 엄청난 투자의 오류 하나를 고른다면 그것은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투자를 잘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사람들은 최근 5달러에 산 주식이 6달러로 올라가면 마치 자신의 지혜가 입증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한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개월 만에 20% 올랐으니 내가 종목을 제대로 골랐어. 또는 저런, 2개월 만에 20%나 내렸으니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네 라고 말한다면 이는 가격과 전망을 혼동하는 것이다. 20% 이익을 목표로 삼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단기 성과는 전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똑같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도 있고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 내 생각에는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 자신만의 단기 투자 방법을 정립해서 꾸준히 지켜나가며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단기간의 주가 변동을 무시하고 회사의 장기 전망을 바라보며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듯이 본인이 잘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 물론 큰 원칙과 반드시 따르면 좋을 개념들은 있어도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각자에 맞는 방법을 찾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방법을 따르든지 간에 항상 겸손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 마음가짐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야. 이로써 1, 2부로 나눠 피터 린치가 말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조언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작정 그걸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쌓아가고 우리가 몰랐던 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